네, 아유, 총리님과 국무위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총리님께 우선 올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6월 4일 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죠.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3년간 314억 원의 부정사용 금액 적발했다고 발표했고, 그 행위 유형으로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도 그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자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각 부처에 그 부정사용 금액의 상세 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받지 못했고 자료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그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이 신청 절차를 거쳐서 그 최종 확정될 것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인데요. 총리님, 우선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그런 사실을, 그래서 국회에 제출도 못하는 자료가 없는 그런 사실들을 이런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보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뭐 국무조정실 말대로 이 신청을 좀 받고 그 후에 정리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컨대 행정행위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마 어떤 내용을 발표하느냐 하는 그런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아마 그러한 내용을 의원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았나, 좀 더 자세한 것을 원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세한 거는 조금 그런 각자가 의견을 내는 그런 절차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를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나도 안 냈다고 다시 한번 왜 그랬는지 말씀드리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면 3년간 314억 원을 부정수급했다. 그리고 각종 부정 비리의 온상이다.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겠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314억 전액 환수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근데 이제 국무조정실은 이 신청을 두고 봐야, 결과를 봐야 자료를 줄 수 있다,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 국민께 낸 보도자료와 의원실에 하는 답변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국가행정행위를 위해서는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우리 국가기관도 같은 잣대로 민간단체와 마찬가지의 그런 청렴성이랄까요, 공정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도자료가 나간 직후 어디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는지 혹시 총리님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대형 로펌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사진을 쭉 나열하고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발표 및 주요 형사 쟁점이라는 자료를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아마 고객에게도 전송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어디의 형사그룹은 검찰, 경찰, 법원 등에서 보조금 관련 범죄는 물론 조세 재정 범죄, 자금 세탁 범죄, 불공정 거래 사건 등에 관한 조사, 수사, 재판 경험을 갖춘 다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중략하고 정부의 감사 결과 발표 및 그에 따른 수사 요청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라. 그러면서 하나 더 언급하기를 정부의 태양광 사업 관련 보조금에 대한 감사 및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태양광 사업 수사와 관련된 주요 형사 쟁점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땐 광고인데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봐도 제가 볼 땐 광고로 보입니다. 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건 민간단체의 이런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그에 대한 어떻게 볼까요? 풍선 효과라 할까요? 반사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른 그 수사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카르텔이 이익을 보고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펌이 그런 걸 냈다면 그건 상당히 오바를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오바되는 광고를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까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우리 공무원의 일하는 기본적인 자세로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종의 지금 말씀하신 걱정을 하신 것처럼 그런 나쁜 하나의 그런 카르텔 형성 관계를 가지고 조사를 한 사람과의 네, 그런 총리님 거를 죄송합니다. 하는 좀 시간이 그런 것들은 아니었을 예, 거라고 얼마 남지 않아서 아무튼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최근 검찰에서 그 쌍방울 사건으로 쌍방울과 계열사 그다음에 거기 회장 김성태 회장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그 해당 검찰청의 검찰 수사관이 특수부 출신 변호사 아마 친하거나 뭐 상관으로 모셨던 그런 인연이 있거나 그런 분에게 미리 알려서 압수수색할 대상을 인멸하게 하고 은닉하게 하고 김성태 회장은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리께서 너무 만연히 공직자들이 잘 하려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후에 이루어지는 수사라든가 조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관심이라 할까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다음으로 조금 먼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또 위 6월 4일자 보도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실은 수의 계약을 부정비례 한 형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를 한 재단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 물품 뭐 구입 계약 같은데요. 13건을 수의 계약 방식으로 4억 8,900만 원을 지급했다. 부정비리 사례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법사위에 있어서 법무부 결산을 하다 보니 법무부가 현재 보유한 관용차를 임대하면서 18건 6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량 가액은 2,700만 원부터 장관님이 이용하는 6,700만 원 고급 차량까지 모두 수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곳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민간단체와 같은 기준이라면 이게 비리가 있을 수 있는지 의심을 하고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거는 필요하다면은 뭐 우리 감사원 같은 데서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게 법에 합당한 건지 또 일정한 주어진 기준 하에서 이루어지는 건지를 한번 일단은 봐주실 수 저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법무부 수의계약에 등장하는 렌트카 회사가 몇몇 개의 특정 렌트카 회사고 그다음에 해당 담당자나 지점이 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고 그리고 전원으로는 왜 이곳과 체결을 했느냐라고 하니 아는 사람의 소개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도 지켜야 될 예컨대 뭐 복수의 견적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거 봐서는 혹시 그런 자료마저 없으면 이건 역시 철저하게 감독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법무부와 대검에서 특활비와 관련해서 특활비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증명서류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 45장도 지금 사라졌다고 지금 그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기록물 부담 폐기라든가 혹은 공영서류 무효 등 형사범죄로도 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총리님 의견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원에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뭐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을까 예산회계법에 따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그 일단 특정 예, 부처에 총님 대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계속 질의는 하고요. 네, 나중에 혹시 네. 필요하시면 추가 답변을 해주시거나 요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계속되는 뭐 그 특활비 관련된 그런 그 의문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경 사이에 사용된 특활비 38억 6,300만 원 중에 동일한 필적으로 보이는 영수증이 다량으로 발견되었고요. 이게 아마 수령증을 대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지금 6월 4일자 대통령실 지적사항 중 하나에도 실제 경비를 지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수증을 대신 작성했다면 이것도 역시 부정수급 사례로 될 수 있어서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동일 필체면은 잘못된 것은 맞지 문제는 않습니까? 그 기관을 좀 담당하는 분께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를 다시 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얘기를 저희한테 안 물어보시고 총리께 모르시는 총리께 물어보시면 이상하지 법무부께는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법사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은 수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 기재부 장관님, 부총리님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지금 6월 4일자 보도자료 아까 보도자료를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2024년 예산 편성 시 그 제로 베이스 재검토 결과는 혹시 어떻습니까? 예, 편성을 해서 보조금 예산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당 폭을 삭감을 하면서 다시 또 지방자치단체나 등등 필요한 쪽에 보조금을 한 전하는. 5천억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액수가 되나요? 예, 그보다 좀 더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는 민간단체에 그로부터 삭감한 예산을 재난재해에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 삭감되고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은 다 또 한쪽에 국가에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재난재해 있고 그것은 또 투입이 됐습니까? 국가가 필요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난재해 투입이 됐는지 뭐 그런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봐야죠. 그 돈이라는 게 꼭 꼬리표가 달린 건 아니니까. 그거를 혹시 그만큼. 좀 그 나중에 뭐 좀 보고라든가 좀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일반 원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돈이 뭐 이쪽에서 있는 돈이 반드시 그쪽으로 꼬리표가 달려서 간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감된 재원이 그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다 이런 네네. 말씀드립니다. 그 아무튼 예, 부총님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정리 겸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4월에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재무관이나 집행부서장이 작성했던 것을 실제 수령자가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변경을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무튼 뭐 총실이든 국무조정실이든 특활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네,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저는 그렇게 근데 올해 이제 저희 법사위 지금 결산을 오늘 계속했는데요. 법무부에 대해서는 좀 결산에 관련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달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지금 뭐 대검과 상의해야 된다면서 자료를 주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조금 일괄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좀 어떤 기준을 갖고 국회에 결산 심의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적이라든가 당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네. 다음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은 반대편에 계시죠?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PPT 화면 봐주시겠습니까? 처장님 이게 지금 연도별 압수수색 영장 청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39만 건, 그다음에 2023년 6월 상반기까지 22만 건, 대략 추정하면 한 43만 건까지 늘어난다고 보입니다. 압수수색 하루에 그 1,000건 이상 된다는 것인데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의원님 저 질문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떤 사안에서 어떤 예, 특수 제가 때문에 드리고 된 싶은 거에- 취지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발부하기 전에 좀 정확하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발부할 수 있도록 사전 신문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셨었죠. 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지금 중단될 자초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자초는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 대법관 회의에서 그 규칙 제정이 이루어지는데 대법관 두 분이 퇴임하시고 새로운 대법관이 오시고 또 대법원장님의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왕에 나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새롭게 진영을 갖춘 대법관 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관님, PPT 화면 한번 보시죠. 킥스에 등록된 참고인 인원수입니다. 2018년 86만 명이었고 2021년 107만 명, 2022년 143만 명입니다. 국민 중에 143만 명이 어쨌건 이제 킥스면은 아마 검찰청에 가서 참고인으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요거는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참고인에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확인해 오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국감이든 뭐든 준비할 때 항상 저도 판사로 재직할 때 기관장에게 예상 질문이라든가 통계를 항상 보고해서 기관장께서 그거를 숙지하고 국감이라든가 오시고 어떤 질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대답을 하시는데 아니 그렇지 장관님께서는 않죠. 아니, 참고인 숫자가 몇 제가 이제 명인지를 법사위에서 본다고요? 질의할 때도 계속 저보고 먼저 말해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데요. 어쨌건 참고인 여비 예산이 2022년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43만 명이 오면 최소한 여비라도 드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라 국가의 그 수사 업무에 협조하는 그런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나눠보니까 1인당 500원 정도 꼴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참고인 여비라고 해서 1인당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장관님 그건 알고 계시겠죠? 제가 수치를 확인해서 지금 의원님 지금 저렇게 140만 숫자를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참고인 여비를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답변이 검사나 안 판사가 되죠. 지출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관님도 검사님이 하셨으니까 본인 도장 찍어서 여비 준 적 많지 않습니까? 참고인 1인당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5만 원까지 줄 수 있죠. 예, 5만 원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퀴즈 하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면서.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니 이거는 예, 저한테 참 제가 물어봤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판검사를 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죠. 본인 도장 찍어서 법원 증인에게는 10만 원까지 주고 다 아까 그러지 관용처 않습니까? 수의계약 그 복수 견적서 받았다. 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비조차 받지 못하고 검찰청에 가서 지금 그 수사 업무에 협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인 여비에 대한 설명 없이 12시간 조사를 하면서 점심 저녁 식비도 모두 주지 않았다. 그래서 참고인 내가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 이런 하소연도 있고요. 또 대리기사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5번이나 갔는데 검찰에서 별도로 주는 여비도 없고 그래서 일당도 벌지 못했고 가족 병원비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하소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 목소리니까 참고인 여비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올해 참고인 여비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책정되어서 올라갔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PPT 화면 좀 봐주시죠, 장관님. 이게 최근 5년간 검찰에서 수사 관련해서 폭행 가혹 행위를 했다고 지금 이제 통계로 보고된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145건에서 186건, 352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건 아무튼 현장에서의 목소리니까 장관님께서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 대다수가 불송치 불기소. 다음 PPT 좀 봐주시죠. 그래서 제가 뭐 가부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계속 진정.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그 검찰의 근무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서 인권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한계를 말씀드릴게요. 검사 정원이 2,292명인데 교육을 5차례 했는데 교육 인원이 51명입니다. 2,900명인데 51명이 교육받아서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정원이 5,569명으로 보고되는데 교육 횟수는 10건이고 교육받은 사람은 102명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온라인 교육 같은 거 다 포함한 숫자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숫자가? 아니, 어떤 기준의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기준을 이렇게 던져주시고 50명밖에 정말 교육을 안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음으로 한 가지 참조할 것은 경찰은 인권위 공고를 받아들여서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등등에게 인권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국민은 경찰청장이 계신가요? 경찰청에서 오신 분. 네. 맞습니까? 그 보도자료를 제가 봤는데 경찰청에서는 인권위의 공고를 수용해서 의무적으로 인권 보호 교육을 받도록 했다라는 보도가 사실입니까? 잘 모르세요? 저희는 뭐 꼭 수사하는 경찰이 아니더라도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뭐 100% 다 받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의무사항으로 채택했다라고 보도 자료를 봤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인권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장관님께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아까 총리님께 저희 법무부의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시면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아니, 저한테 질문을 총리께 하셨으니까 지금 자, 정리하시죠.